네, 안녕하십니까. IT 집방송 토크 IT 자막은 GPT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거의 이제 클라우드 쪽의 표준인 것 같아요. 오픈스택. 이제 오픈스택은 지금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오라클은 이제 오픈스택 관련돼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한국 오라클의 김영준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네. 오라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네. 예. 하여튼 김 부장님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오라클 하면 와, 비싸 뭐 그런 건데 김 부장님 다릅니다. 이분은 완전히 다 그냥 거저 그냥 우리 다 공짜야 오픈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드린 오라클 오픈 스택도 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오라클 리눅스나 오라클 VM의 서브스크립션에 같이 번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먼저 요즘 오픈 스택이 거의 이제 표준처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어떤 뭐 환경적인 요소가 뭐라고 보십니까? 요즘에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뭐 가상화에서 이제 간단하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네. 사용하는 데서 그쳤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비즈니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짐에 의해서 이제 빨리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객분들 만나보면 비용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목표는 유지보수 비용의 뭐 20%를 절감해야 된다, 30%를 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오더를 이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것들을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인력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제 리소스에 대한 사용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여러 컴포넌트들도 뭔가 오픈 소스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하면은 지금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각 벤더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부에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뭐 오픈 스택 말고도 뭐 클라우드 스택도 있었고 뭐 각 벤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지금에 와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벤더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생태계 조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고객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제 오라클 오픈스택이나 뭐 그냥 통틀어서 이제 오픈스택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벤더의 종속성을 이제 피해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또 여러 고객분들한테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이게 오픈 소스가 옛날에 어떤 전문적인 벤더 해야지 뭔가 빨리빨리 막 제품도 버전업되고 막 그러는데 요즘 오히려 오픈소스가 오히려 어떤 민첩성에 의해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그 OS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고 예전에 OS 하면은 각 벤더들이 갖고 있는 그 클로즈 소스에 대한 OS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오픈 소스에 대한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렇죠. 이러한 이제 마인드도 많이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오픈 소스에 대한 소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배포가 되는 걸 이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많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막 서로 막 합충형이 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것이 뭔가 이렇게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데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도 연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 소스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가 뭐 나사나 아니면 렉스페이스에서 이제 두 개의 회사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오픈 소스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와서는 이 오픈 스택이 오픈 소스에 대한 결합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상용 하드웨어와도 이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픈 스택 하에서 이기종에 대한 것들이 잘 통합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픈 스택을 딱 한 문장으로 하신다면 뭐라고 그러시죠? 오픈스택이란? 오픈스택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관련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예, 오픈스택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2010년도. 10년도. 예, 네. 뭐 시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네. 급속도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 발전을 한 예,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2010년도 7월 달에 이제 렉스페이스와 그 미 항공우주국에서 네. 이러한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싱글 매니지먼트 툴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2012년도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이제 네네. 발족을 했고요. 그 하에서 이제 오픈스택이 오픈 소스에 대한 라이센스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GPL도 그렇죠. 있고 아파치도 네.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픈스택은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라서 예, 오픈 소스 형태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릴리즈를 이제 배포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정해놓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6년 동안에 12번 그렇죠. 예, 했군요. 1년에 2번씩이니까 12번이 네. 될 거고요. 뭐 처음에 버전은 이제 오스틴 A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스틴이 네네. 201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고 그 후에 근래에 들어서 보게 되면은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거예요. 리버티나 미타카나 뉴톤이나 뭐 오카타 그리고 요거까지는 지금 GA가 돼서 발표가 됐어요. 이니셜 릴리즈가 됐고 그러니까 알파벳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네. 파이크라고 하는 게 P 시리즈가 P까지 왔구나 지금. 예, P 시리즈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Q가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보면은 네. 이 6개월마다 서밋이 이제 그 각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뭐 요번에는 뭐 어느 나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네네. 나라에서 서밋이 열린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지는 그렇게 하는 보통 거예요? 이렇게도 많이 지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럼 혹시 한국은 없나요 아직? 아직까지 한국에서 야, 서밋이 S까지 열리지 않았기 기다려야겠다. 때문에 S까지 기다려야겠어. S까지. 어? 예, 그렇게 얼마 안 되면 남았다. QRS 팀이니까. 그렇죠. S 시점에 이제 한국에서 서밋이 열린다라고 하면 딱 좋은 그렇죠. 이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정말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나사나 그런 분들이 이거 처음에 2010년 만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까지 커지려고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렇겠죠. 이제 네. 아주 조그만 내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벤더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이렇게까지 그렇죠. 발전이 되리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여기서 지금 근데 오라클도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오라클 특히 기여한 분야가 지금 여기서 이 장표에서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여기서.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오픈 스택의 서브 프로젝트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만 저희가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색이 메뉴에 보면 대시보드, 호라이존이 있고 네. 오케스트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까만색으로 돼 있죠. 네네. 지금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건 오라클 오픈스택 릴리즈 3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까만색 글씨로 돼 있는 예, 거. 예. 네네네. 그 옆에 보면 이제 양 옆으로 하얀색으로 이제 하얀색 프로젝트들이 글자. 있습니다. 네네. 데이터 처리라든가 뭐 DRA나 이런 것들은 오픈 커뮤니티의 오픈 소스에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오라클 오픈스택에는 넣지 못한 예,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까만색을 보게 되면은 대시보드 네. 그리고 컴퓨팅 네트워크 저장소 네. 글랜스 뭐 무라노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총 한 10개 정도 네네. 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오라클 오픈스택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라클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예. 여기 많이 다 참여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AT&T를 시작으로 해서 뭐 레드햇이나 버라이존 그리고 하웨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벤더들이 네. 붙어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2014년도에 오픈스택 이제 파운데이션이 아까 있다라고 비영리 네네.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입을 선언을 했고요.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뭐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들도 많이 있고 네. 상용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오라클 리눅스라든가 오라클 VM 네. 그리고 뭐 솔라리스 같은 것들을 같이 오픈스택에 같이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오라클이 또 엔지니어드 시스템들도 많이 갖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드 시스템도 엑사 시리즈. 예, 네. 뭐 엑사 시리즈까지는 지금 뭐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당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저희가 머신이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저희가 인티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인터뷰를 했고요. 뭐 실제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 네. 뭐 ZFS라든가 FS1이라고 하는 이제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플러그인이 개발이 돼서 예,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밴드뿐만 아니라 그 페이팔이라든지 BMW라든지 예. 고객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네요. 예, 뭐 크게 오픈스택을 가지고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개발 리소스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왜 우리나라는 왜 없습니까? 삼성전자나 뭐 SK텔레콤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오픈스택을 하고 있죠.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개발자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네. 아마 여러 가지 뭐 NDA나 아. 오픈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올라가지는 오픈스럽지가 않을 것 않네. 같아요. 오픈스럽지가 않아.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오픈스택을 많이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또 많은 예. 밴더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 오픈스택의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모듈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여러 개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듈 형태로 다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을 또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밴더들 그리고 고객들이 네. 직접 오픈스택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생태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가속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일단 만들어지니까 예. 가속화가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스택은 데이터 센터의 거의 표준처럼 네, 이제 그렇죠.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스택의 내부 서비스를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표준 API로 다 개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프로덕을 이 오픈스택에 마음만 먹으면 이제 붙일 수 네네. 있는 그러한 표준 API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밑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한 벤더에 종속되지 않게끔 이제 설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오픈스택에 벤더의 프로덕을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상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이 벤더에 종속이 된다. 네, 네,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벤더에 종속이 되는 걸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픈스택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오픈스택 위에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이제 수행이 될 텐데 예. 그래도 어떤 워크로드들이 제일 많이 수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 장표를 보게 되면 2016년 작년이죠. 네. 유저 서베이를 통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그런 자료인데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테스트 그리고 QA 그리고 CI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많은 인스턴스를 요구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아니면은 개발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바꿔서 네네. 인스턴스를 바꿔서 다른 환경을 요구하는 그러한 민첩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오픈스택에 대한 클라우드가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인프라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이 오픈스택을 가지고 서비스를 직접 네네.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HPC와 같은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비디오 처리라든가 생명공학 쪽에서도 오픈스택을 가져다가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오픈스택에 대해서 예. 오라클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예. 네, 일단 오라클 전략을 먼저 딱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오픈스택을 배포하는 밴더들은 많이 있죠. 네. 예, 이 밴더들마다 각각의 이제 전략과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객분들은 요즘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어떤 클라우드로 갔을 때 본인들한테 좀 더 이득이고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워크로드가 한 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개방형 관리 프레임워크를 이제 저희가 오픈스택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운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클라우드 벤더를 네. 하나의 매니지먼트로 묶어서 글로벌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대기업마다 다 이제 IT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많이 쓰이고 있죠. 예,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오픈 스택을 가지고 네. 기존에 이제 인프라 애저 서비스만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많이 이제 생각도 성숙을 하고 기술도 많이 성숙을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DB 애저 서비스까지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라클 오픈스택이 제공하는 것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인프라 플러그인하고 또 클라우드 통합 이건 서비스인가요? 이거는? 예,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해서 이제 오라클 오픈스택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라클 오픈스택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스 자체를 그냥 가져다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최신 업데이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타사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립션을 뭐 매줘야지 뭐 배포가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네. 오라클은 이런 업데이트나 패치나 이런 것들까지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벤더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벤더에 대한 서포트는 오라클 오픈스택과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리눅스 네. 그리고 오라클 VM의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오픈스택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같이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오픈스택 하나만 봤을 때는 비용이 발생을 안 하죠. 기존의 리눅스에 대한 비용으로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라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뭐 어떤 그 서비스, 예. 뭐 어떤 그 서브스크립션 같은 거는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네. 오픈스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네.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상화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오라클 VM이나 뭐 KVM과 같은 가상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 보면 하드웨어에 오라클 리눅스 내지는 이제 오라클 VM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오픈스택이 올라가서 러닝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VM에 대한 네. 연단위 서브스크립션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오픈스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브스크립션을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오라클 오픈스택의 기능. 네. 예, 오라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DB 회사에 대한 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거 말고도 오라클은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오라클 VM이나 오라클 리눅스와 같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썬을 인수하면서 솔라리스 그리고 이제 썬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올 스택에 대해서 오픈 스택을 통해서 이제 단일 벤더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픈 스택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각 벤더마다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라클은 이제 더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이제 다운타임이나 그런 것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제가 리눅스를 얘기할 때 케이스 플라이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상화나 아니면은 리눅스 기반에서 무중단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중요 패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뭐 요 케이스 플라이스도 같이 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컨트롤 로드라든가 네. 아니면 컴퓨터 노드 아니면 그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상화까지도 요 케이스 플라이스를 통해서 온라인의 중요 패치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VM이나 아니면 오라클 VM과 같은 여러 하이퍼바이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뭐 게스트 OS도 오라클 리눅스 뭐 이외에 뭐 우분투라든가 아니면 센토라든가 여러 가지 OS도 게스트 OS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커 기반으로 이렇게 배포한다 그랬는데 예. 그 배포 과정 좀 약간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뭐 그 오픈 스택을 처음에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제일 머리 아픈 게 이제 구성입니다. 네. 이게
앞에 보여드린 거와 같이 오픈스택은 여러 개의 서브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거 하나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선택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그냥 RPM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더커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 툴이 있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더커에다 담아서 더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더커화 시켜서 고객의 환경에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이러한 더커화된 이미지를 오라클 리눅스 상에다 이제 배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게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라클의 이 더커에 대한 이미지는 뭐 퍼블릭으로 갖고 있는 이제 더커 허브라고 하는 오픈된 공간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오라클이 자체적으로 오라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걸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라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내에는 이러한 오픈 스택에 대한 더커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오라클 모든 프로덕트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외부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커 레지스트리를 내부에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부의 서버를 만드셔서 이 더커 이미지를 외부에서 가져다가 내부 서버 하나에다가 상주를 시키고 실제적인 이제 그 컴퓨팅 로드라든가 컨트롤 로드에 대한 배포는 내부 서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와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스택이 모듈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커 이미지를 안 하고 그냥 각 모듈별로 해가지고 일일이 사용자가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관리가 맞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벤더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설치를 심플화를 시켰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오픈스택을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설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 있는 방식을 가져다가 하다 보면은 서비스 하나 올리는데 상당히 뭐 하루 이상이 뭐 한 거의 뭐 일주일 정도가 걸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커맨드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벤더들마다 이러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더커 형태로 배포를 하고요.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더커 방식이 아닌 RPM 방식으로 이제 배포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RPM 기반으로 이제 배포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디펜던시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배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곳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 시점에 뭐 설치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프레시 인스톨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에러 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하나 아니면은 스토리지에 대한 플러그인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RPM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RPM까지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도 생길 수가 있고 거기서 뭔가 하나가 더 삐끗해져요. 꼬여져 버리면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커 기반의 그러한 배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이제 디펜던시와 전혀 무관하게 컨테이너 하나만 이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이 컨테이너는 뭐 다른 컨테이너와 어떤 디펜던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더커 그런 데 가지고 뭐 많이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딜리버리하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여러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배포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스택 안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지 않습니까? 사실 오라클도 여기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이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썬을 인수하면서 같이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된 마이스퀘일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아무래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마이스퀘일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모든 서비스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드라이트를 다 해야지만 이 서비스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죽으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그렇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성능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 마이스퀘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타사의 오픈스택에 비해서 네.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라클이 네네. 예, 오픈스택에서 제공을 하는 예, 마이스퀘어 마이스퀘어 클러스터 클러스터. 방식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현재 네. 갈레라라고 하는 이제 클러스터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네. 이제 타사에서 네네. 예, 사용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MySQL에 있어서도 클러스터링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NDB 엔진을 이용하는 클러스터 네. 방식과, 그리고 이제 갈레라라고 하는 오픈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 네. 그리고 기능적인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라클 마이스퀘어 클러스터는 리얼타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메모리에 대한 어떤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는 그런 옵티마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이렇게 분산으로 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 샤딩이라고 하는 기법도 같이 이제 탑재가 돼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로드 밸런싱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복구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싱크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에서 제공하는 오픈스택에 내장된 DB에 비해서도 성능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만 보면 예. 거의 기업에서는 무조건 MySQL 클러스터를 써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표만 보면 이게 마이스퀘어 클러스터라고 하는 제품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스퀘어도 상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마이스퀘어 클러스터도 마이스퀘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매하신 고객분들만 올리는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레벨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오라클의 오픈스택에도 같이 네.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오픈소스니까 아까 예. 그 1년에 2번씩 예. 릴리스를 버전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릴리스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3.0인데. 네. 예, 오라클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가입을 했고, 그때 이제 아이스 하우스라고 하는 버전 1.0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오라클 오픈스택을 저희가 줄여서 얘기할 때는 O3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3L? 예, 위에 보시면 O자가 3개죠. O가 3개 있고 네. L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O3L이라고 네, 저희가 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오픈 커뮤니티의 버전은 6개월마다 배포가 되다 보니까 네.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주기가 짧은 거죠. 이거 뭐 구축해서 안정화시킬 정도 되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다 네네네. 보니까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제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다 보니까 오라클은 이렇게 나오는 커뮤니티 버전을 요 주기를 좀 더 늘려서 네. 1년에 한 번씩 네. 오라클 오픈스택을 런칭을 네. 하자라고 해서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GA를 발표를 했고요. 네. 현재 오라클 오픈스택 버전이 3.0이고요. 3.0. 그리고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 대한 프로덕트 이름으로 봤을 때는 미카타, 미카타를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GA가 나온 건 언제 올해입니까? 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6년도 만들었는데 작년 이제 오라클 저희가 오픈 월드를 오픈 매년 때? 하죠. 네네. 그때 이제 9월 달에. 베타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맛보기를 이제 런칭을 네. 했었는데, 네. 요 근래에 4월 초에 저희가 요 3.0에 대해서 이제 GA를 했습니다. 네네. 자, 특징 몇 가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오라클 오픈스택은 여기 노바라든가 뉴트론 그리고 호라이즌, 스위프트, 신더, 키스톤과 같은 10개의 프로덕을 저희가 오픈스택의 패키지화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카타 버전은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10개의 서비스 이외에도 뭐 A라고 하는 이제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셀로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빌링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샘플링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스레드 홀드 값에 이제 다다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스레드 홀드 값에 다다랐을 때 뭐 트리거 한다든지. 예, 트리거를 해서 이제 어떤 다른 잡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하기 위해 A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버틀렉이 좀 심하다라고 느끼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트워크 로드가 별도로 돼 있고 모든 트래픽이 전부 다 네트워크 로드를 타고 쏠리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게 DVR이라고 하는 분산 가상 라우터를 둬서 컴퓨터 노드 내부에 버추얼 라우터를 둬서 굳이 이제 트래픽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로드까지 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제 분산 처리, 트래픽도 이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셀프에 대한 스토리지 영역, 그리고 이제 로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는 어떤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가서 로그를 다 봤어야 되는데 요번에 들어간 거는 뭐 여러 가지 헤카라든가 엘라스틱 서치라든가 키바나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같이 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인덱스화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툴을 통해서 그래피컬하게 그런 로고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이제 특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의 오픈스택은 마이스퀘어 클러스터 액티브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하이 어벨레이비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는 현재로서 이제 KVM, 리눅스의 기본이죠. KVM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오라클 제품을 어떻게 됐든 가상화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 VM 서버 3.4가 같이 이제 하이퍼바이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오라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에 대해서 뭐 ZFS 스토리지라든가 FS1에 대한 플러그인까지도 같이 오픈스택에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술 미리 보기라고 했는데 프리뷰. 요거는 지금 아직 지혜가 안 나온 겁니까?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를 우리가 좀 보는 건. 이게 이제 테크니컬 프리뷰라고 하는 거는 배포 패키지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오라클이 프로덕션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서 써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면 DB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오라클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사전 맛배기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라클에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릴리즈 4가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로 직접적으로 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돼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릴리즈 4에는 여기 보면 뭐 DB에서 서비스라든지 뭐 베어메타 서비스라든지 LBS 서비스, 파이어월 이런 것들이 다 릴리즈 4에는 다 포함이 될까요? 뭐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컨펌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DB 애저 서비스는 포함이 될까요? DB 애저 서비스.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DB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준이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올려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크니컬 프리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크니컬 프리뷰라 하더라도 싱글 인스턴스만 지금 활용해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가 향후 로드맵에는 RAC까지도 오픈스택에서 서비스로 DB 애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DB 애저 서비스 무라노라고 하는 겁니까? 이 무라노가 뭔가요, 이게? 요게 이제 무라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명입니다. 이제 오픈 스택의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DB 애저 서비스 하면은 오픈 스택을 좀 아시는 분들은 트로브가 DB 애저 서비스의 표준인데 왜 오라클은 이제 무라노라고 하는 걸 써서 이런 것들은 이제 DB 애저 서비스를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라노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는
어떤 호라이존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무라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탭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카탈로그에 등록이 된 네. 예,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마치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어떤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이게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클릭하면 이제 스마트폰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네네. 그런 거와 동일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아이콘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런칭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무라노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하는 예, 이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뭐 아키텍처 집 이렇게 돼 있고 뭐 아키텍처에서 특별히 뭐 언급할 것이 있나요 여기에서? 이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나중에 이제 테크니컬 프리뷰를 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좀 컨셉을 알아야지 어디에 어떤 그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인 주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API 서비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이 물론 API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다른 서비스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예, 이런 API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API가 해주는 역할 중에 또 중점적인 걸 보게 되면 롤 베이스 컨트롤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가진 아, 예, 그런 이제 서비스 유저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요 API도 크게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관리자들한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 정보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오픈해주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PI를 이제 오픈을 해주고 있고요.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셀프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무라노 엔진, 네. 엔진이겠죠.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엔진인데 이 무라노 엔진 같은 경우는 히트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또 서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 히트라고 하는 예, 이 프로젝트 위에서 상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컴포넌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엔진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라노 에이전트가 있는데 네. 이 에이전트는 실질적으로 가상 머신 내지는 뭐 다른 컨테이너와 같은 인스턴스에 예, 상주를 하면서 무라노 엔진으로부터 어떤 커맨드를 전달받아서 실제적으로 DB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무라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B에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트러브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나왔는데 오라클은 이제 무라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DB에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점적인 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릴리즈가 틀립니다. 그리고 오픈 스택에 대한 릴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내지는 네네. 오라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는데 이러한 릴리즈 주기가 서로 프로덕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네. 뭐 트러브 같은 경우는 오픈 스택에 대한 새로운 릴리즈가 되지만 DB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도 네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라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위에서 어떠한 이제 그 추상화를 하는 이제 별도의 레이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라클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어서 네.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픈 스택에 대한 릴리즈를 기다릴 필요 없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쓰시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오라클이 새로운 기능, 좋은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무라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멀티티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네. 프레임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이렇게 해서 지금 테크니컬 프리뷰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모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은 데이터베이스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미들웨어 네, 어플리케이션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멀티티어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쓰게 되려면 어떤 플랫폼
리퀘어먼트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DB 애저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려고 하면은 오라클 오픈스택 4.0 이상 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로는 이제 오라클 VM만이 이제 오라클 제품에 서티가 됐기 때문에 3.2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더 볼륨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이제 오픈스택에서 지원하지만 신더 볼륨 사용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구성 요소들 보면 이 이제 DB 애저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미지가 두 개가 필요해요. 네. 하나는 이제 OS가 설치가 되어 있는 오라클 리눅스용 네.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세컨더리 하드 디스크에 붙일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된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전부 다 edelivery.oracle.com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글랜스라고 하는 이제 템플릿 관리 네. 프로젝트가 오픈스택에 있죠. 이 커맨드를 통해서 오픈스택에 업로드를 시켜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등록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제 두 가지 템플릿이 디스크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OS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라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에이전트만 탑재가 됐으면 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이제 DB가 설치가 되어 있는 템플릿이 네.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DB가 설치가 있는 템플릿은 저희가 이 오픈스택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가상화 환경에서 뭐 RAC를 구성하고 싶다, 네, 내지는 싱글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저희가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아주 검증된 네.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오픈스택에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지금 현재 버전의 한계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버전 한계는? 예, 뭐 지금 이렇게 테크니컬 프리뷰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신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제 제약점이 있는데요. 네. 셀러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리소스를 게더링을 해서 메터링을 해서 이제 빌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이제 트리거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셀러미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블랙박스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동은 안 되지만 오라클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 제품을 이제 가상화상에서 돌리면서 메모리에 대한 오버커밋은 저희가 성능적인 이슈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하시는 시점에 뭐 메모리 오버커밋이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이제 디지벌 시킨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더 볼륨을 사용하는 걸 저희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페미럴 디스크 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세프라고 하는 백엔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그 개발이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추가 아까 테크니컬 프리뷰의 다른 기술들 어떤 것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먼저 아이로닉 베어메탈 서비스. 예, 이거는 이제 오라클이 테크니컬 프리뷰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상화에 대한 인스턴스 내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인스턴스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가상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로닉이라고 하는 베어메탈 서비스를 쓰게 되면 가상화가 아닌 베어메탈에서 서비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은 가상화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HPC와 같이 이제 레이턴시를 로 레이턴시를 원하는 것들은 굳이 가상화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로드 밸런스 에저 서비스. 하여튼 모든 것은 다 서비스가 되는 거네요, 그죠? 추세가 그죠? 그래서 로드 밸런싱 애저 서비스는 이제 그 뉴트론에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호라이즌의 대시보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TCP나 UDP에 대해서 저희가 L7이라고 하면 이제 TCP 레이어에서 상당히 높은 제일 높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이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포트 기반의 어떤 저희가 로드 밸런스 애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든지 이제
단순하게 IP 레이어가 아니라 예. 그쪽 어떤 컨텍스트 같은 것도 다 봐야 되고 그죠? 예.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필요하겠네요. 예. 자, 보안 쪽인데 파이어월 에즈 서비스. 예. 네. 뭐 오픈 스택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다 보면은 이제 멀티 터넌시 얘기도 네네.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보안 이슈, 네. 각각 다른 그렇죠. 터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보장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파이어월 에즈 서비스 같은 게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이어월 에즈 서비스는 뭐 L3 에이전트 뉴트론에 있는 이제 L3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는데 뭐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터넌트와 네. 터넌트 사이에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PN 에즈 서비스. 네. 뭐 저희가 VPN 에즈어 서비스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원격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이라 하더라도 VPN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네네. 있는 그렇죠.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저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VPN을 에즈어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기밀성과 그리고 무결성을 추가적으로 네. 더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매그넘이라는 예, 요즘에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하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가상화 레이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매그넘이라고 하는 서브 프로젝트도 같이 저희가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큐브네티즈나 아니면 도커 수암, 네. 아파치에서 나오는 이제 매드OS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 고객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세 가지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예. 네. 오라클 뭐 오픈 스택을 배포하는 벤더들은 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라클에서도 오라클 자체의 오픈 스택을 저희가 패키지화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오픈 스택은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급에 맞게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풀리 테스트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엔터프라이즈에 맞는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라클의 오픈 스택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은 뭐 앞으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좀 여기 URL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예, 오라클 오픈 스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오라클 리눅스 네. 그리고 오라클 VM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아와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더커 허브가 있죠. 네네. 더커 허브는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라클 오픈 스택이 전부 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땡겨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국장님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이름 나중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놓으시고. 자, 전주님, 오라클은 클라우드 환경의 장애와 보안 이슈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오라클에 대한 이제 오픈 스택, 오라클 클라우드라고 하시면 이제 지금 뭐 오픈 스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벤더 서포트가 같이 오픈 스택에는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프리미엄 소프트를 구매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라클이 기존에 갖고 있는 소프트 체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프트 체계를 그대로 저희가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소프트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온사이트 소프트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의 ACS 내지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네. 아니면 오라클의 파트너를 통한 케어페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께 USB 허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숙님, 오라클 VM 서버 3.4.2 이 숫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존의 1.0, 2.0의 기능 설명은 어디에 접속해 보면 될까요? 1.0, 2.0, 예.
앞에 나오는 게 이제 메이저 체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오라클 VM이 지금은 3.x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뭐 2.0을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3.0으로 올라올 때 저희가 상당히 크게 아키텍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매니지먼트 툴이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3.0으로 갔고요. 나중에 이제 오라클 VM 4.0이 되면 또 한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메이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이제 4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 체인지 그리고 네. 2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버그픽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한수님, 오라클 VM과 버추얼박스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라클이 이제 가상화를 얘기할 때 전부 다 OV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도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라클 VM for 버추얼박스 하면 이제 덱스탑 가상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라클 VM for x86 하면은 서버 x86 서버 기반의 가상화 그리고 오라클 VM for 스파크 하면은 네. 엘돈과 같은 유닉스 기반이기 때문에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전체적인 오라클 가상화를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규면님, 오픈스택의 장점은 확장성과 모듈성일 텐데 단점이 너무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충분히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오픈 커뮤니티의 오픈 스택과 그리고 벤더의 상용, 그러니까 오라클이 배포하는 거는 상용 오픈 스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신 요지와 마찬가지로 오픈 커뮤니티의 오픈 스택은 상당히 빈번하게 버전이 이제 계속해서 6개월마다 나오고 있고요. 그 오픈 커뮤니티의 오픈 스택은 개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나 어떤 프로덕트에 가서 풀리 테스트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커머셜 오픈 스택은 오라클에서 내부적으로 풀리 테스트하고 필요한 픽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픽스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김효숙님, 최근에 국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오픈스택을 도입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대비 오라클 오픈스택을 도입 시에 고객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오픈스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분류는 오픈 커뮤니티 버전을 가져다가 직접 픽스를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셔서 개발자들이 이제 보유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오라클 오픈스택, 커머셜 오픈스택을 가져다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미리 테스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자들을 보유할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이 크게 클라우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발자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모디파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그 원래 목적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뭐 너무 많은 또 개발자들을 보유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벤더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임근식님께서 현재 아마존 AWS가 매우 범용적인 상황이고 MS 애저는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추가하고 있는데 오픈스택 기반의 솔루션이 이들에 비해서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오라클도 있고 이제 애저나 아마존과 같이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벤더 쪽에 이제 색이 좀 강하면서 그쪽만의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벤더 뉴트럴하게 모든 벤더들이 같이 컨트리뷰션을 해서 어떤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벤더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표준화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김효숙님께서 오라클 오픈스택이 컨테이너 기반이고요.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 또는 AUFS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의 BTRFS 파일 시스템을 오픈스택 컨테이너 용도로 더커 이용해서 사용 가능할지요?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더커에 대한 이제 그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버터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네네. 얘기도 저희가 했었는데 예, 동일하게 어차피 오라클 리눅스에 있는 더커에 대한 기술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픈 스택을 더커에 저희가 구성할 때도 버터FS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가져다 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이분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쪽에 MySQL과 마리아DB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저 답변은 제가 직접 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MySQL에서 이제 그 브랜치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게 마리아DB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환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마리아DB에 어떻게 보면 그 오픈 소스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업스트리밍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 업스트림에서 소스를 가져다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체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재구님은 개발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오픈 스택을 오라클이 이제 더커화해서 백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스템 쉽게 운영자들이 그냥 그렇죠. 그죠? 예. 네. 뭐 커맨드, 콜라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지훈님께서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AWS가 iOS 오픈 스택이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생각하면 될까요? 역시 경쟁을 하니까 단계의 발전이 엄청나게 되는군요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라클 오픈 스택을 안드로이드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차피 iOS는 어차피 오픈 소스보다는 클로즈 네네. 소스고, 예,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제 네네네. 그렇게 비슷하게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김삼현님. 오라클 오픈 스택의 경우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기능은 별도 개발이 필요한지요? 예, 내부적으로 오픈스택은 오토 스케일 업과 그렇게 스케일 아웃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없이 예,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면님, 현재 AWS EC2를 통해서 이커머스 관련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후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한다면 오라클 오픈스택과 이커머스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활용이나 연관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예, 새로운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제 어떤 예,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네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고객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 퍼블릭 클라우드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이제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조건을 따져봤을 때 네. 퍼블릭 클라우드가 맞다. 네.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우리가 직접 구성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실까요? 질문하신 분. 아까 이제 김효숙님이 네. 질문을 뭐 여러 개 주셨는데 네네. 질문 내용도 좀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효숙님,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자, 다른 분들도, 이규민님도 그렇고, 김사윤도 그렇고, 저희 실루엣 누르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얼굴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윤님처럼 얼굴 좀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한수님처럼. 자,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토크IT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저희 회사 다 쉽니다. 저희 그냥 띄엄띄엄 연휴가 있어가지고 방송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딱 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휴 선거일 끝나고 나서 이제 뵐 것 같아요. 네, 그때 뵐 때는 우리 서로 얼굴 다 보면서 그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앞으로 또 토크아이티 계속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뭔가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이렇게 수요처라든지 이런 쪽하고 뭔가 이런 만남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좀 이렇게 서로 계급장 띄고 진솔하게 본질을 갖고서 컨텐츠 갖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문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이런 IT 지식인 서비스 같이 뭔가 여러분들 되게 좋은 질문 이런 것들을 또 다 같이 해서 또 이제 공유하고 또 이런 쪽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설문 맨 마지막 문항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고, 네, 하여튼 네, 선거 꼭 하시고요. 투표 좀 하시고,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할까요, 위원님? 네. 예, 요즘에 이제 오픈 스택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까 알려드린 그 사이트에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실제적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DB에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술에 대한 것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고 추가적인 이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부장님, 김영중 부장님, 저기 이메일 어드레스 이제 저희 스태프가 이메일로 댓글로 써줄 거니까요. 여러분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5월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